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수파파입니다. 오늘은 중개업을 처음 시작할 때 자격증을 먼저 취득하고 소속 공인중개사로 시작할 것이냐, 아니면 중개보조원으로 먼저 실무를 경험해 볼 것이냐, 이 고민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중개업으로 진로를 결정하신 분들은 한 번씩 다 고민하실 거예요. 오늘 영상은 그분들께 조언을 드리는 영상입니다. 부동산업에 관심 있는 후배나 지인들이 저한테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예요. 이 질문을 받으면 사실 좀 난처해요. FM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지만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합니다. 6개월간 실무를 먼저 경험해보고 자신감이 생기면 반드시 자격증 취득에 매진할 것.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어떤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는 자격증보다 실무를 먼저 경험해봐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은 법률적으로 역할이 조금 다르죠. 하지만 실무에서는 사실 그 경계가 좀 모호해요. 자격증 없이 중개보조원으로 시작한다고 해서 현장에서는 중개 업무를 경험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역할이 어떻게 다르냐, 어디까지가 합법이고 어디부터가 불법이냐, 이걸 떠나서 현장은 그래요. 중개보조원으로 시작해도 실무를 충분히 경험해 볼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실무를 먼저 시작해 보시라고 권유하고 있고, 또 다른 이유는 적성에 관련된 문제인데, 사실 저는 중개업을 잘하는 것과 적성은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상가 권리금 작업만을 전문적으로 하거나 경매에서 명도를 한다거나 그러면 얘기가 달라져요. 이 파트들은 적성도 많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개업을 해보기로 결심한 사람이 처음부터 그쪽 길로 간다면 약간 잘못 가고 있는 거죠. 대부분은 주택 전월세를 먼저 경험해 나가면서 동네에 있는 작은 사무실, 상가 이렇게 넓혀가게 되는데, 1, 2년 차에서 경험하게 되는 이런 중개 업무들은 솔직히 적성보다는 노력이나 끈기, 사소한 습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저만의 이유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드릴 거고, 어쨌건 저는 적성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이런 저조차도 아주 가끔은 정말 안 맞는 사람을 보게 돼요. 의욕은 있는데 전혀 발전이 없고, 본인도 열심히 하는데 발전될 가능성이 안 보이는 사람들. 열심히 안 해서 안 되는 사람은 뭔가 동기부여를 해줄 방법을 찾아보면 되는데,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가능성이 안 보이는 사람은 결국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멍청해서 그렇냐? 아닙니다. 정말 소수긴 하지만 정말 안 맞는 사람이 분명히 존재해요. 이런 분들 특징이 또 대부분은 자격증을 먼저 취득하고 시작해요. 자격증 취득하면서 교재비, 학원비 이런 비용들이 나갔겠죠. 그동안에 또 6개월, 1년 공부하는데 시간을 보냈을 테고, 1년 이상 공부하는 사람도 많이 있죠. 그렇게 준비해서 자격증까지 갖추고 실무를 시작했는데 1년 정도 일하다가 정말 안 맞고 생활비가 안 되면 결국엔 그만둬야 돼요. 자격증 공부를 시작해서 합격하고 취직하고 이게 나랑 안 맞는다는 것을 깨닫고 그만두기까지 시간적으로 비용적으로 너무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요. 만약에 결혼해서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동안에 치러야 하는 대가가 굉장히 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중개업과 적성은 크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외인 사람도 소수이긴 하지만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해서는 항상 6개월간 중개보조원 생활을 먼저 해보고 잘할 것 같은 생각이 든다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을 6개월로 보는 것은 제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3개월은 안 되겠니? 안 될 거 없죠. 그런데 이게 나한테 잘 맞는 일인지, 안정적인 수입을 벌면서 어렵지 않게 생활을 끌어나갈 수 있는지, 미래에 어느 정도까지 가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판단하기에 3개월은 너무 짧아요. 1년 후에 판단해보면 안 되겠니? 안 된다는 법은 없죠. 하지만 중개업을 시작하고 1년 이상 지나갈 무렵이면 이미 업무 스타일과 사고방식이 어느 정도 고착화될 때예요. 이렇게 되기 전에 계속할지 말지 여부를 판단해서 계속할 거라면 텀을 한번 끊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 시기가 6개월 정도 지날 무렵이 적당하다고 보는 겁니다. 사실 1년이 지날 무렵은 일을 왕성하게 하고 있을 때여서 갑자기 그걸 포기하고 공부에 매진하는 것도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6개월이 지나는 시점에서 판단을 해보고 계속할 생각이 든다면 이때 주저없이 바로 자격증 공부에 들어가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실무를 오래 하면 자격증 공부에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냥 몇 년 지나서 도전하는 게 유리하다는 분도 봤는데 전혀 안 그래요. 일은 좀 해볼 만한데 공부는 또 하기 싫으니까 핑계대는 겁니다. 시험 공부에 나오는 이론과 실무는 전혀 별개이기 때문에 시험 공부 없이 실무를 오래 한 분들이 실제로 시험에서 맞출 수 있는 문제는 몇 문제 없습니다. 실무와 시험 공부는
전혀 다른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중개보조원으로 6개월 정도 일을 하다가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하는 사람은 많이 봤는데, 현장에서 자격증 없이 몇 년간 일하다가 몇 년 후에 공부 시작해서 자격증 취득하는 분은 별로 못 봤어요. 예외적인 경우도 물론 있지만 몇 년 지난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공부를 하더라도 꼭 시험에 못 붙을 정도로만 하거나 아예 안 하거나 그러더라고요. 중개업을 시작할 생각이 있으시면 일단 중개보조원으로 먼저 일을 시작하시고 6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자신감이 붙으신다면, 이때 자신감과 미래에 대한 기대가 충만해진 이때 그 열정을 흘려버리지 말고 공부에 쏟아붓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중개보조원으로 먼저 시작해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꼭 6개월이 아니더라도 중간에 확신이 생긴다면 자격증은 반드시 취득하세요. 그리고 합법적으로 마음껏 일하세요. 오늘 드린 말씀은 자격증을 먼저 취득하신 분들이 뭔가 실수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미 취득하신 분들은 그동안의 노력이 아깝지 않게끔 열심히 하시면 되고, 아직 고민 중에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접근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중개업에 도전하는 분들의 최대 고민, 자격증이 먼저냐, 실무가 먼저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